안녕하십니까? 무한돈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포트폴리오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화려한 AI 기술주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정말 믿기 힘든 숫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임기 내 다우 지수 10만 포인트 달성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다우 지수 10만이라니 듣기만 해도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모두가 시장의 폭락을 두려워할 때 지금이 바닥이다, 주식을 사야 한다. 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또한 다우 지수가 5만 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전무후무한 수치인 10만 포인트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것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아니라 전통산업 중심의 다우존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2026년 현재 거대한 돈의 흐름이 AI라는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실물 경제로 대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월가의 스마트머니들은 이 미묘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이미 감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뜯어보면 그들은 기술 성장주보다는 미국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쪽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뿐만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라고 불리는 일반 서민들의 지갑이 두꺼워져야 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스닥의 기술주 몇 개가 오르는 것보다 다우 지수에 포함된 전통적인 제조, 금융, 소비자의 기업들이 살아나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춤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동안 미국 내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러셀 지수나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AI 독주 체제가 끝나고 자금이 새로운 곳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거대한 머니무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남들이 다 AI를 외칠 때 트럼프와 월가의 큰 손들은 과연 어떤 지루한 주식들을 쓸어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4년 만에 깨어난 이 지표와 그 수혜주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신호를 놓친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거대한 상승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4년 만에 깨어난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대한 신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표는 전 세계 실물 경기의 선행 지표로 불립니다.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되고 그 아래면 위축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준이죠.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소름 돋게도 이 사이클은 2012년, 2016년, 2020년 바닥을 치며 정확히 4년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4년에 반등했어야 했지만 고금리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 현재 이 지표가 드디어 50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를 뜨겁게 다궜던 AI 독주 체제가 끝나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물건이 팔리는 제조업과 실물 경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먼저 반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물류와 운송 섹터입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필연적으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역의 풍향계라 불리는 페덱스가 신고가를 뚫고 날아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 내수 경기의 천계인 UPS의 부활입니다. UPS 주가가 꿈틀댄다는 것은 미국 가정집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며 이는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던 내수 소비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또한 우리는 소비자의 섹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막힌 반전에 주목해야 합니다. 혹시 작년에 비만 치료제 때문에 이제 아무도 콜라나 초콜릿을 안 먹을 것이라며
펩시나 허쉬 같은 주식들이 폭락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월가 역사상 가장 과장된 공포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에는 코코아와 설탕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기상이변으로 폭등하면서 식품 기업들의 마진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원자재 가격은 급락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올라간 치킨 가격이 닭고기 값이 내린다고 해서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식품 기업들은 이미 올려놓은 높은 가격에 헐값이 된 원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익의 스프레드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엘리엇 같은 전설적인 행동주의 펀드가 이미 펩시의 지분을 대거 매집하고 경영 효율화를 압박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주에 취해 있는 동안 남들이 쳐다보지 않던 지루한 주식들이 소리 없이 비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수요 폭발로 인한 항공주와 크루즈 기업들의 신고가 행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소비가 폭발한다면 태평양 건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는 어떤 나비 효과가 불어닥칠까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일까요? 이 냉혹한 머니게임의 결말과 우리의 대응 전략 마지막 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가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다우 지수 오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역사를 아는 분들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병목점인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수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미국 제조업 지표만큼이나 중요하게 챙겨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간재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전 세계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가 됩니다. 놀랍게도 최근 한국의 수출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회복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즉 트럼프발 실물 경기 부양의 온기가 미국을 넘어 한국, 대만 같은 제조 강국과 브라질 같은 원자재 국가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우리는 어디에 베팅해야 할까요? 물론 AI와 반도체는 여전히 매력적인 미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오직 기술주 하나에만 몰빵되어 있다면 지금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매일 수십 %씩 오르내리는 도파민 주식에만 중독되어 정작 소리 없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 실적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지루한 주식을 다시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남들이 그런 걸 왜 사냐고 비웃는 소비자의 산업재, 금융,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올해 계좌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친 다우 10만 포인트. 이 숫자는 단순한 허풍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서라도 월스트리트의 가상자산이 아닌 메인스트리트의 실물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AI라는 화려한 불꽃놀이만 구경하다가 소외될 것인가? 아니면 거대 자본이 이동하는 길목을 선점하여 실물 경기 회복의 과실을 함께 누릴 것인가? 부디 유연한 사고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영상의 내레이션과 일부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분석과 견해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공정 이용, the fair use.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원칙을 준수하며 비평 및 교육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